가족이 모여서 오순도순 보내야 할 명절에 이런 날벼락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해 설이었습니다. 2월 5일이었는데요. 예,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야 됐을 텐데 이 가족들은 아마 이 명절이 악몽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 춘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며느리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뭐가 황급했는지 시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허허. 들어가서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요.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니까 좋으냐?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이제 막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하. 아니, 김은배 팀장님,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발 신고 시부모님 계신 안방까지 들어간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시부모님한테 지금 저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 생각 이해가 안 가는데 며느리가 59세예요. 시아버지가 83세고 시어머니가 82세로 알고 아하. 있는데 설날입니다. 제사 네. 지냅니다. 그때 신발 신고 들어가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밀치고 하니까 쓰러지니까는 계속해서 근데 이해 안 가는 손녀딸이지 않습니까? 33살 네. 어른이에요. 손자도 28살인데 네. 손녀와 손자가 오히려 더 폭행을 가담한 거예요. 이 그리고 며느리 아들, 딸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손자는 갖고 있던 그 스프레이 알죠? 네. 스프레이. 호신용 얼굴에- 스프레이 같은 그렇죠. 거네. 그걸로 자기 할아버지 얼굴을 뿌린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강도를 잡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자기의 직계 존속이지 않습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기 엄마가 그러면 말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할아버지도 밀치고 폭행하고 할머니도 그랬고 이 상당히 정말 제가 알기로는 정말 폐륜적인 가족이죠.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엄마가 저런 폐륜을 저지르면 엄마 미쳤어? 왜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며느리의 아들, 딸들도 합세해서 저런 못된 짓을 저질렀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엄마한테 배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서 손자, 손녀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마가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 말려야 돼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나서가지고 지금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만 폭행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폭행했냐면 이 손자 같은 경우는 폭행을 말리는 고모,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가족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서 세상에. 침대에 던졌고요. 네. 또 며느리 같은 경우는 시누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 딸, 아들이 함께 합세해서 그 가족들 모두를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폭행을 한 거예요. 네. 또 자신들의 엄마가 고모를 폭행하는 동안에 이 손자와 손녀는 고모에게 날계란도 던지고 김치도 던지고 우유도 던지고 이런 지금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정도라고 하면 저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예요. 네. 아니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런 음식들을 던지면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다? 아니 이런 정말 폐륜 중에도 가장 악한 폐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저런 짓을 명절에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안방에서 저런 짓을 횡포를 부렸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예, 바로 재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부모를 느닷없이 찾아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린 거는요. 바로 그 아들한테 맞았던 고모, 이 며느리한테는 시누이가 바로 2017년도에 그 부모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았기 때문인데요. 아하. 이 사실을 안 이후부터 이 며느리는 80대 노 시부모에게 계속해서 왜 딸에게만 주냐. 우리 큰아들한테도 재산을 달라. 미리 좀 떼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부모들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거부를 했고요. 그러자 바로 설날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자신의 딸과 아들을 대동하고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아무리 돈에 눈이 먼다지만 어떻게 시부모한테 그리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저 피해자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피해 정도가 막심할 것 같은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전치 2주에서 4주의 타박상은 물론이고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폭행을 많이 당해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타박상은 보세요. 2주에 4주. 여러분 이게 제일 커요. 몸의 상처는 2주 4주면 그래요. 아물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요. 저렇게 심합니다. 저게 8주, 2달 만에 끝날 것 같아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법원은 정말 엄단할 필요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이 손자, 손녀가 폭처법상 공동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상해를 가했으니 공동,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공동 존속 상해로 기소가 된 것인데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그 형량을 살펴보면 일단 며느리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손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손자가 징역 1년 2월에 실형이 선고되는데 왜 손자만 실형이 선고되었는가? 누구 하나 전체 범행을 주도한 주도자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된 상해와 폭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아하. 즉 할아버지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 내던지는 등의 주된 상해 폭행을 가한 주체가 손자이기 때문에 손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을 내리면서 그리고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장윤미 변호사님 아마 네.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너무나 참혹한데요. 80대 노 시부모를 그리고 손자 손녀 입장에서는 80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고모를 이렇게 세 명이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했다는 건 판사도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봤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런 그 가해자들로부터 가해자가 일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손자 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인한 모멸감, 수치심 그 고통 이런 부분까지도 다 판결에 참작 사유로 판사가 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최재문 교수님, 이 선고 이후에요. 지금 피해자분들은요. 며느리는 징역 1년 2월이지만 집행유예. 지금 법정 구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손녀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런데 손자는 징역 1년 2개월이지만 실형이지만 1년 2개월 뒤에 나와서 또 세 사람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아마 두려워서 밤에 잠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생 남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 친손자, 친손녀가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와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충격을 생각하면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집행유예 나온 것도 저는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존속이잖아요. 공동으로 존속 상해를 했잖아요. 네.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생각하고 폐륜적 행위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폐륜적 행위가 더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부모고 본인들을 키워줬고 본인들한테 경제적 지원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폭행을 저지르고 충격이 얼마나 가슴에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요. 이분들의 이 정도 처벌은 저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네. 집행유예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분들이 물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면 더 많은 처벌을 받으니까 조심을 하겠지만 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분들 괴롭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행된데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처벌을 하는 것은 네. 폐륜 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사회의 법 감정과는 조금 떨어진 그런 판결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본보기 처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